투데이 출발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55인치 OLED TV를 출시했다.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저는 뉴스가 아니고 제 친구 페이스북에서 먼저 접했습니다. 네. 제 친구가 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요. 자, 어쨌든 자 이번에 LG전자의 이러한 쾌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련된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라든가 부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LG전자의 강력한 라이벌은 삼성전자 아닙니까? 이 삼성전자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올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자, IT 관련된 업체들의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OLED TV를 출시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죠. 이미 LG는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사실 이미 삼성보다는 이미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도 실제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OLED TV 출시를 같이 준비를 했는데 먼저 치고 나간 것은 바로 LG전자였지 않나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존에 이제 TV 체계가 예전에 보면 우리 CRT 체계에서 이제는 2세대가 LCD 텔레비전, 그리고 지금 이제 3세대로 불릴 수 있는 OLED TV였던 계속적인 발전을 지금 보인다는 것이죠. OLED TV라는 거는 실제로 가만 보면 LCD와 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LED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성능면에서 잠깐 보면 100배 이상의 반응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화질이 조금 더 자연색에 가까울 수 있는 것이고요. 가온을 쓰지 않습니다. 가온을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 LCD TV보다도 조금 더 두께가 얇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55인치급 최고급을 보면 한 1,100만 원 정도가 출고가라 그럽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존 LCD TV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가격이고요. 이제 인치가 조금 작은 거 기준으로 보면 작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 정도 먹힐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듭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IT는 실제적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어가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TV 부분에서 특히 LG전자의 어떤 OLED TV 출시 자체는 상당히 시장에 LG전자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아몰레드 관련주, OLED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어제 훈풍이 좀 불어졌지 않나 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결과론적으로 디스플레이 시장, 백색 가전 시장에서는 어차피 LG와 삼성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타이밍의 문제지 삼성전자도 이 부분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확실하게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투자 매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관련 부품주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히 좋겠죠. 어저께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한 일부 투자 가능하고 현재 수준에서 낙폭 과다의 측면에서 약간은 반등 흐름이 상당히 좋은 기술적 분석과 같이 접목시킨 관점에서 보니까 역시나 CVD 분야에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열처리라 그러죠. 열처리 부분에서는 비아트론 그리고 테라세미코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좀 현재 수준에서 그림이 좀 좋아 보이고요. 원익 IPS 같은 종목도 좀 많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고른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정도 부품주들이 조금 상승 탄력이나 수급적인 면에서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간의 디스플레이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과거 한 20년 전에 TV 광고를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골드스타죠. LG 쪽에 한 번의 선택이 10년이 간다라는 그런 광고로 해서 LG전자의 디스플레이가 앞섰었는데 자, 이번에 다시 한번 LG전자가 앞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LG전자, 삼성전자 간에 경쟁이 있을 수 있고 관련 부품주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강조해 주시면서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비아트론 그리고 테라세미콘, 원익 IPS를 이 관심 종목으로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LG전자와 삼성전자 간의 이 대결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주인공으로 좀 내세워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이제 맞이를 하게 될 텐데요.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속속들이 내놓고 있어요. 그런데 상향 조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고 목표가 올려잡는 증권사들도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전망치를 좀 뜯어보면 이번에 영업이익이 9조 원을 육박할 것이다. 정말로 9조 원 시대가 열릴 것인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요. 너무나 지나친 장밋빛 예상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정말 있는 건지 의견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타이밍적으로 원래는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오늘 발표되는 건데 이번엔 다음 주 이제 화요일로 좀 미뤄졌죠. 네. 미뤄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어떤 실적 잠정치를 두고 일단 이제 증권사의 시각도 좀 분분한데요. 최근에 어떤 뭐 1, 2년 동안의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전망치를 보면 이제는 올해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29조 원대의 영업이익이 육박했다는 것이죠. 그 흐름 같은 경우 역시나 뭐 갤럭시 S 시리즈라든지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어떤 폭발적 증가 자체가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를 좀 가져왔다 보는데 뭐 자료에만 같이 보신다 그래도 불과 2011년도 4분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부터 실제로 보면은 5조 원대에 있던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8조 1천억까지 올라왔고요. 누적들을 봤을 때 지금 FM 가이드에서는 사실 9조 원 전망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8조 4천억 정도 뭐 4분기 영업을 전망하고 있는데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뭐 신영 대신 많은 증권사들이 9조 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번 4분기에 9조 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2012년도 기준으로 29조 원대 영업이익을 보였다. 그럼 2013년도로 갔을 때는 사실 35조 원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가 200만 원 목표가가 사실은 너무 멀지만은 않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적인 백색 가전 전람회 CES 2013이 열리는데 뭐 항상 보면 여기는 이제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백색 가전이니까 뭐 세탁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걸 많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오늘 아침 이야기를 보면 실제적으로 갤럭시 지금 S4에 대한 4월 출시일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이번 CES 라스베가스에서 약간 시연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우리 2023년도에도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효과 자체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보겠고요. 중요한 건 투자 관점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155만 원에서 잠깐 밀린 건 있는데 항상 보면은 이제 시장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잠정치 발표 전후를 해가지고 주가 상승 탄력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까지는 좀 강세 흐름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만은 잠정치 발표에 의해 사실은 좋게 나오든 조금 안 좋게 나오든 약간 떨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어저께 보였던 대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나왔다는 거죠. 투자 관점에서는 좋긴 좋습니다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삼성전자는 뭐 어떤 때는 시장이 정말 강할 때는 달라붙어도 되고요. 그게 아닐 때는 또 많이 올랐을 때는 좀 기다리는 전략도 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4분기 기준 영업이 9조 원 시대, 뭐 9조 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임박했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들려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갤럭시 효과 힘입어서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많다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략에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강조를 좀 주셨죠. 화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임박해서는 주가 탄력성 조금은 또 저하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감과 그리고 실망감이 공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계가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의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제부터 강한 시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다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자, 이 항공주들의 주가 상승, 이게 원달러 환율의 하락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제 돌아섰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번 주 접어들의 특징이 원화 강세, 뭐 엔화 약세 관련주였던 종목들의 희비가 걸렸고요. 항상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 아시아나 마찬가지로 환율 이야기 나올 때 잠깐 반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이 흐름 자체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수준 1,060원대로 떨어지는 환율 흐름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정도에 이미 1,185원에서 하반기 내내 내려왔었던 겁니다. 내려온 상태였고 그 동안에 그런 항공주의 주가는 올라왔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의 반등 자체는 실제적으로 환율 효과에 따른 어떤 일시적 반등보다는 실제적으로 낙폭 과대 측면 그리고 새해 접어들어서 어느 정도 또 약간 기대감 경기가 돌아설 수 있지 않은 기대감에 조금 반등한다 보는 것이고요. 제가 왜 환율 이야기를 조금 깊이 말씀드리면 기업의 이익을 측면할 때 환율은 원래 경상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야 한산손익이기 때문에 경상이익으로 잡히는데 보통 우리가 영업 실적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실적을 이야기할 때는 영업이익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 측면에서는 외화한산손익, 그 부채 때문에 발생하는 외화한산 평가 이익의 증가는 실제적으로 순이익 개선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미미하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만 약간 개별적 이슈는 있죠. 대한항공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카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매입 불확실성은 좀 존재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일본 노선이 좀 비중이 있는 항공사인데 이쪽 부분의 어떤 흐름 자체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 투자 관점에서는 근데 너무 좋습니다. 뭐 안 좋은 이야기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철강주 올라오듯이 낙폭 과대 측면에서 실적 부진한 섹터가 있더라도
경기 회복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에 좀 들어오기 때문에 뭐 어제 그제 어떤 항공지 흐름이 좋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미리 뭐 실적 악화 때문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 수준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긍정적 전망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항공주들이 바닥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일정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 펀더멘탈이 확실히 개선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서 이 항공주들 접근한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투데이 출발 이슈 오늘 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